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적의 저자 조부한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인사이트 영작 초급 1 제4강 길잡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퀘션 넘버 1. 20대 여성들이 농촌 남성과 결혼하기를 망설인다. 어휘 먼저 봅니다. 20대 여성, 농촌 남성,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여러분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메리 다음에 위드를 쓰는 사람들을 내가 자주 보게 되는데 메리와 위드는 결합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기를 망설이다. 분석 대상 나와라. 분석 대상 농촌 남성과 결혼하기를 망설인다. 여러분 여기서는 망설이다는 타동사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적어가 뭐예요? 결혼하기. 에? 아니 주어도 그렇고 보어도 그렇고 목적어도 반드시 명사만 할 수 있는 건데 결혼하다라는 동사가 또 목적어 역할을 하겠다고 들이밀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의 목을 쳐라. 이게 해법이 아니죠. 동사가 그렇게 명사 역할을 하고자 발버둥을 치면 명사와 작업을 통해서 명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명사와 작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달랑 두 개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망설이다라는 영어 동사 hesitate는 목적어를 투부정사만 갖습니다. 일편단심이에요. hesitate는 동사적 성질의 목적어가 올 때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외 없이 투부정사만 갖는다. 그러면 이제 파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hesitate to 이걸로 끝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망설이다만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동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 조 선생이 당연히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위 문장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적 성질이다. 그러면 얼른 명사화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hesitate는 반드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선택한다. 그런 동사가 투부정사만 있느냐? 아니다. 다른 동사들 그러면서 여기 쭉 정리를 해드렸죠. 예문 보겠습니다. refuse to deliver a speech. 연설하기를 거절했다, 거부했다. refuse도 이렇게 동사적 성질의 목적어를 가질 때에는 투부정사만을 갖거든요. threatens to remove. 제거하겠다고 위협한다. threaten도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갖습니다. 여러분 망설이다라는 걸 보고 동사적 성질의 목적어가 들어오니까 hesitate to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참 그냥 일편단심 동사들 요걸 정리해 놓는 것은 더욱더 고마운 거고 가장 고마운 학습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동명사만을 갖는 동사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슴에 듬뿍 담아두는 분입니다.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omen in their 20s hesitate to get married to a man in the rural community. 이거 되어 있는데 get married to 전사가 to입니다. with 아닙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요즘 번역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들도 여기다가 걸핏하면 with를 쓰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볼까요? Question number 2. 일부 농부들은 상류층에 속한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면 반가운 일이죠. 어휘 보겠습니다. 농부, 상류층 어디에 속하다. 분석 대상을 한번 봐볼까요? 일부 농부들은 상류층에 속한다. 여러분 이번 분석 대상에서 여러분이 잡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분석 대상을 잠시 접어두고 영어와 관련된 일반적 원칙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어에 보면 왜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잖아요.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급 앞에는 정관사 더를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비문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비교급과 관사를 놓고 얘기할 때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건 뭐냐면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는 얼씬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경우가 영어에 3가지가 있는데 이게 금값이라니까. 단 한 번도 헐값에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 대상 좀 잠시 접어두고 그거 먼저 정리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를 쓸 수 없다는 것이 영어 일반 원칙인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를 써야 하는 3가지 경우라는 거. 웃기는 거죠. 이거 완전히 쓰레기들 아닙니까? 원래 정관사 더를 붙이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쓰레기들이 금값이야. 금값. 그럼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비교 대상이 둘일 때입니다. 두 번째가 그 유명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고, 세 번째가 이유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사어와 결합하는 비교급일 때, 요 3가지 경우일 때는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교 대상이 둘일 때 그러면 2명의 소년 중에서, 2회사 중에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위 문장의 표현 상류층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류층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류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류층과 하류층 이렇게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하류층이 존재하려면 상류층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석 대상은 2명의 소년 중에서 이렇게 비교 대상 둘이 아주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류층이라는 것은 하류층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층 2개다. 그래서 정관사 더를 비교급 앞에 붙인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 것 3가지 경우 중에서 비교 대상이 둘일 때 이게 가장 쉬운 건데 여기서는 그게 조금 까다로워졌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을 다룰 만한 충분한 영어적 차질과 영어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Of the two companies 이렇게 쉽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more promising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구조의 문장입니다. The more electricity 너가 전기를 더 많이 낭비하면 the worse air pollution will be 대기 오염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결합하는 건 뭐냐면 뒤에 보면 all the more for his fault 그의 결점 때문에 요게 이유를 나타내잖아요. 야 이거 만만치가 않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번역내 Some farmers belong to the upper class 이거 돼 있는데 정관사 더가 왜 upper라는 비교급 앞에 붙었느냐? 하나, 둘, 3가지. 큰 물줄기로 보면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가 오는 것은 언어 도단이었다. 아이고 멋진데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Question number 3. 그녀는 무려 5명의 아이를 스스로 길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난 이거 여러분에게 다른 거 말고 스스로 이걸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무려 5명의 아이 as many as 5 children 스스로 아이를 기르다 그럴 때 bring up, raise 여러분 어휘력을 쌓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수거와 동사를 동시에 기억하는 거 그거 강자들이 자주 보여주는 멋진 특성입니다. 분석 대상. 그녀는 무려 5명의 아이를 스스로 길렀다. 이거 돼 있는데 스스로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얘기했던 대명사 중에 관계대명사라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다뤘었는데 대명사 중에 제기대명사라는 것도 있어요. I, myself, you, yourself, she, herself. 그 herself, myself, yourself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대명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뭣도 꼭 공부해 주셔야 되냐면 제기대명사가 포함된 수거를 공부해 줘야 됩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문장에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기대명사가 포함된 일종의 수거를 일컫는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용법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데 아주 대표적이고 독보적인 4인방이 있어요. 4대 천왕입니다. by oneself, 홀로, for oneself, 스스로, of itself, 저절로, in itself. 요 네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석 대상 중에서 무려 5명. 이 표현을 좀 유의해 봐야 되는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잠깐 접어뒀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위 문장의 표현에 보면 무려 5명의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숫자 5가 많다는 의미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럴 때 강조 구문 중에서 as 원급 as를 활용하면 멋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강조 구문의 1인자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it is that 강조 구문. 2인자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 1강에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올려다 놓고 뒤를 도치 구문으로 만드는 것. 그런데 빈도 수면에서 1인자 강조 구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not a baby. 요 원급을 활용한 강조 구문 요거 아주 쏠쏠하게 등장합니다. 이거 공부했다가 실망감을 느끼는 학생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실망을 느끼기 전에 이쪽에서도 등장하고 저쪽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by yourself, 혼자서 이런 말입니다. 혼자라는 거 언론이에요. 다른 영어로 바꾸면. 근데 for oneself는 혼자의 힘으로, 그래서 스스로가 되는 거고, 다른 영어로 바꾸면 independent가 됩니다. 혼자 호수를 가는군요. for yourself, 너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이런 느낌입니다. 4대 천왕 중 하나였었죠. 번역해 보겠습니다. She brought up as many as 5 children for herself. 다음 문장을 봅니다. Question number 4. 안전한 식수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 어휘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한 식수, safe drinking water, 요소, 중요한도 맨날 important만 쓰면 언제 중학교 수준을 벗어날래? 이런 성격이 좀 까다로운 평가자가 혼란을 가할지도 모르는 거죠. 분석 대상 보겠습니다. 안전한 식수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분석 대상은 어떤 의미를 전달합니까? 그렇죠. 최상급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도 그 정관사 더와 비교급의 결합과 관련해서 참 역설적인 내용을 다뤄봤는데 최상급의 의미를 최상급을 수단으로 해서 전달하면 헐값입니다. 최상급의 의미를 비교급을 이용해서 전달하면 최고의 값인데 비교급뿐만 아니라 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전달하면 정말 멋진 문장이 쑥쑥쑥쑥 탄생하는데 원급이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비교급은 왜 그러냐면 일종의 공식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급의 의미를 원급 혹은 비교급을 이용해서 전달하면 금값이다.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문형 중 일부는 공식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비교급 때는 anyother 단수명사, 비교급 때는 올디아더 복수명사, 비교급 때는 anyone else, anything else, anywhere else 등등등, 비교급 때는 ever before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좀 연달아서 2번 충격을 받습니다.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가 절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외적으로 붙는 경우들이 훨씬 소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최상급의 의미를 최상급으로 전달하면 헐값입니다. 최상급의 의미를 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장만 놓고 보면 비교급으로 전달할 때 정말 환영의 박수를 받는다. 참
역설적이고 재미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 뭐 이런 내용을 어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예문 봅시다. More populous than all the other 복수명사. 그렇죠? More intelligence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공식처럼 우리가 한다고 그랬었죠?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More miserable than ever before. 비교급된 ever before. 뭐 예문은 아래 내가 번역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리해놨으니 뭐 그냥 그렇게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번역례를 한번 볼까요? Safe drinking water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actor. 뭐예요 지금? 공식을 그대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식을 그대로 활용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uestion number 5. 정부는 높은 자살률을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어휘 봅니다. 정부, 자살률, 심각한 문제, 무엇을 다루다. 분석 대상을 볼까요? 정부는 높은 자살률을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동사 A for B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비난한다 그럴 때 나왔던 거. 그러면서 그걸 탑3 안에 드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어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1인자는 뭐냐? 동사 ASB입니다. 왜냐하면 동사 ASB는 심하게 얘기하면 모든 동사에 다 적용된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봐볼까요? 정리한 내용을. 동사를 파편적으로 학습하기보다 그 어법을 이렇게 활용 가능한데 동사 어법 중 상위 1%에 자리하는 게 동사 ASB다. define ASB, A를 B로 규정한다. A를 B로 묘사한다. describe. A를 B로 생각한다. think of입니다. think가 아니라 think of ASB가 학교 용어입니다. consider ASB. 여기도 다룬다 A as 심각한 문제. 이렇게 정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예문을 통해서 think of ASB입니다. A를 B로 생각하다 그럴 때 think ASB는 학교 용어에서는 냉정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꼭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e defined as도 뭐예요? define ASB가 원래 본래의 모습인데 한번 변신해서 수동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번역례를 참조해서 학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것도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뭔데요? 번역례 나와라. The government should deal with high suicide rates. Deal with A high suicide rates as B a serious matter. 간단하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uestion number 6. 만일 당신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고통받을지 모른다. 와, 이건 뭐 조금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도 있는데요. 어휘, 오염물질, 뭐뭐에 노출되다, 폐암, 무엇으로 고통받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군요. 분석 대상 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고통받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 문장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첫걸음을 잘 내디딘 겁니다. 아, 이거 가정법 문장이로구나. 지금 내가 현재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난 폐암으로 고통받지 않는데 이걸 가정적으로 서술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첫걸음을 아주 잘 내디딘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딛고 난 다음에 일가친척 모아놓고 파티를 열 것이 아니라, 가정법 문장은 뭘 공부해야 되지? 이걸 쫓아가야 됩니다. 가정법 문장은 제목만 먼저 만들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조건절의 변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시제입니다. 가정법의 시제는 현재 미래, 그리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혼합 시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법 시제 5가지 중에서 넘버원은 뭐냐? 천지창조 이래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하는 건 뭐냐?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적으로 서술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분석 대상에 나온 거
당신은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폐암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걸 거꾸로 가정에서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소중한 가정법 과거 문장을 만들려면 설명이 아주 원시적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꼭꼭 맞게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창의력 필요 없습니다. 분석력 필요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법은 조건절과 주절로 나와 있는데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가정법 과거의 주절 요렇게 쓰세요 라고 아주 못을 콕콕 박아놨어요. 대통령의 아들도 농부의 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따라야 됩니다.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문장은 현재 사실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에서 서술하는 가정법 과거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다라는 건 한국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정해진 틀에 따라 조건절과 주절로 구성되는데 조건절은 if 주어 과거동사 were 혹은 were죠. 주절은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걸 쓰려고 맘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니 왜 were라고 썼지? 그렇게 쓴 이유는 was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잘 살아있는 예문을 한번 볼까요? If I were a man of experience. if 주어 were 공식입니다. I could find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공식이에요. 조 선생이 이 문장을 만들었는데 조 선생의 창의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것도 if I knew if 주어 과거동사 I would write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아주 엄청난 절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걸 판단하고 난 다음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은 이런 모양이고 주절은 이런 모양이다 라는 지식을 그 공식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바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번역 내보겠습니다. If you were exposed to pollutants, you might suffer from lung cancer. might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원형.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법을 공부하는 큰 물줄기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었죠? 시제와 조건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화석화되어 있는 조건절과 주절 중에서 주절은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조건절은 깜짝 놀랄 만한 변화까지도 보입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가슴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 길잡이 문장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